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본격 장 끝나고 있었다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 됐네요. 네, 아쉽게 시장은 쭉쭉 흘러내리죠. 코스피가 너무 가파르게 흘러내린다? 라는 느낌이에요. 왜 어제처럼 뭐 삭발 어쩌고 얘기해보죠, 왜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일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삭발 뭐가요? 오픈 더 도어 하라는데 오픈도도? 입을 열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2779가 이제 전고점인데 네. 사실은 오늘의 하락은 쉬어가기 위한 디딤돌이냐 혹은 역시나 전고점은 쉽지 않다는 그런 센티냐 네. 둘 중에 하나를 마음속에 결정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역시 어렵답니다. 후자가 뭐였지? 네? 후자가 뭐였지? 디딤돌이다 역시 어렵다. 아, 모르겠어. 말씀하실 것 아니, 근데 같을 점심에, 점심 지나면서, 아니, 오전 한 11시 반? 네. 점심 재기 전부터 빠졌죠.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있었어요? 뭐가 10시부터 계속 11시부터 10시부터. 빠졌죠. 11시 한 30분, 40분, 12시 넘어가서 빠졌지. 몰라요? 잠깐만요. 네. 코스피 관심이 이렇게 없어. 아니 코스피가 10시부터 지금 쭉 빠져서 10시 부터. 저점에서 11시 이렇게 하면서 툭툭툭 빠졌잖아. 네. 제가 지금 이걸 대통령 연설이 있어, 대통령 연설. 또 그렇게 가시네. 근데 진짜 연관이 있어요? 그 기사 나온 게 그 다음부터 쭉쭉 나왔는데 금투세 얘기 나오고. 저는 다르게 봅니다. 아니, 그렇게 환율이 환율이 몰랐어요? 12시부터 한 10시 11시부터 1366원이다가 지금 1371원 정도로. 그때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빠졌지, 근데 봐요. 저기 맞아요. 대만이나 일본이나 네. 다른 중국은 지표가 잘 나와서 플러스 됐고 네. 그 수출 데이터인가. 네네. 우리만 빠졌죠. 아니요, 일본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마이너스 0.34입니다. 아이, 그거랑 우리랑 비교돼. 우리가 3배 빠졌는데. 대만하고도 비교했어. 대통령 탓이다? 너 대통령 탓이라고 했어? 아니 그랬잖아요. 대통령 연설이 있었다. 있었다. 대통령- 그때부터 빠졌다. 아니 대통령 연설 우연찮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연설- 나온 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연설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미디어들이 전달을 한 탓이다. 연설을 전달한 탓.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봅니다. 네.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외국인이 딱 11시 12시를 기점으로 수급이 외국인이 한 마이너스 1000억에서 마이너스 4000억까지 쭉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때랑 똑같이 환율이 12시부터 지금까지 그치. 1360원 네, 초반에서 이제 1370원까지 뭐 여러 가지 좀 이유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외국인이 1390 이렇게 갔잖아요. 1400. 그 136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긴 어려우니까 이 실을 했을 수도 있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아니 박스 그냥, 가졌다. 그냥 냉정하게 대통령 연설에서 뭐가 있었나요? 주식 관련한 거나 아니면 경제 관련한 게 그런 건 없었고. 그 저기 무슨 사회 무슨 뭘 신설해가지고 저출산 오늘 한번 맞아요. 저출산 쪽. 시리어스하게 한다. 네, 그 한 말씀 있었고. 그거는 별건 다른 건 없었고. 그다음에 VOJ에서 회의록 BOJ. BOJ 회의록 VOJ는 발음이 비오지. 아까 맞땡김 너무 열심히 얘기했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맛땡김 알아요? 맛땡김 알죠? 오 맛땡김 브랜드 알아요? 알아? 분식집? 브랜드 옷 브랜드. 오, 봐봐요 여기 유명한 사람 안다니까. 나는- 나는 알지? 마태이 갔냐 그랬고 마태이냐고. 나는 맛땡김으로 분식집으로 알아봤어. 맛땡킴. 맛땡김. 왜 형이 맛땡김으로 그랬어? 맛땡김. 맛땡김. 뒤에 김으로 돼 맛땡- 있어서 킴 안 하고 김으로 했죠. 알겠습니다. 네. 뭐 얘기하다가 맛땡김까지 나왔어. 어쨌든 시장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의미 있죠.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았잖아요. 아, 이게 네, 가장 맞아요. 크지 않을까. 선물에서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옵션 옵션 만기니까 만기네요. 거기서 옵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다들 그렇죠. 하셨을 거고요. 일단 제가 이제 왜 실룩실룩 웃었냐면요. 네. 제가 이틀 전에 1월 30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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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
오늘 아침까지는 잘 것 같다. 맞네. 또. 전강 후약이라 그랬더나. 네? 전강 후약일 수도 있다 그랬죠. 어저께. 아 그쵸.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네. 맞아. 좀 좋을 목요일 것 같다. 오전까지는 괜찮다가 약간 흔들릴 것 네, 같다라고 맞아요. 아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시장 많이 안 좋은데 혼자 좋아하시네 지금. 시장 많이 안 죄송합니다. 좋은데요. 네. 아직 차려된 게 오늘 그러니까 눈치가 너무 없어. 오늘도 어디 하는 줄 알아? 아니 아침에 닭고기 마니커 광고가 있었어. 네, 네, 네. 광고잖아. 광고 네. 주잖아. 네. 광고를 딱 하려고 했어. 그때 갑자기 제 거 네이버도 같이 홍보해 아, 주시면 안 맞아. 돼? 아니 그게 하- 무슨 맥락이 있어요? 아니 다 끝난 줄 알았어. 아니 연결이 안 되지. 고기가 맛있죠? 근데 네이버 같이 홍보해 주세요. 아니 그게 맥락이 없잖아. 광고도 우리 진행자는 맥락을 맞추려고. 그럴 거면 여기 하나씩 다 홍보하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어떻게 유료 광고랑 같이 엮어달라 그러냐고. 제가 아이고. 제 블로그에서 광고해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형제자매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 유튜브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블로그에서 다른 블로그를 홍보를 하는군요. 네.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대단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광고주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홍길동님이 네. 기분 별론데 왜 웃고 있어? 눈치 챙겨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화장품 갖고 있는 해주셔가지고. 사람은 다 좋았어. 아 그렇죠. 화장품 뭐 미용기기는 상한가치 뭐지? 실리콘2. 실리콘2. 실적이 2배 넘게 나왔어요. 130억인데 290억.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지. 와. 딱 보니까 배려시 안 비싸더라고. 배려시. 예, 했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기분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오늘 하락은 순환매 관점에서 또 안 오른 것들 오르고 또 내린 것들 또 더 내리고 요런 그냥 크게 뭐 하락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맞았던 그냥 건강한 아니요, 꼭 조정. 그렇지는 않아요. 뭐예요? 그거 꼭 그렇진 않다. 제가 아까 아침에 나는 0.5% 플러스 됐으면 좋겠다 했지만 네, 속마음으로는 좀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저는 속마음으로 마이너스 1% 0.3% 될 것 같았어요. 0.5%. 네네. 왜냐면은 네. 그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네. 그 저기 뭐 빅테크가 중국에 뭐 판매 못한다. 찌기리 박사 암도 실적에서 반응이 안 좋았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한미반도체는 2시에 IR하니까 그때까지 눈치 작전 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아까 딱 보니까 아침 시작할 때 보니까 내가 어저께 본 거 뭐였지? APR. 그런 거 포함해서 APR 맞아요. 그 코스메카 코리아도 제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방송에서 화장품 쪽이 좋고 그러면 장이 버티다가 조금 빠질 수 있겠네. 그런데 펀더멘털이 빠질 건 그런 거 없는데 그 10시 11시부터 제가 대통령 연설 다음에 금투세 나오고 금투세 뭐지 여당하고 뭐 이렇게 어쩌다 하는 이런 얘기 나오면서 환율도 약간 올라가는데 외국인도 환율도 1360 아니 얼마지? 얼마죠? 1370원. 그러니까 1360까지 내려가니까 더 내려가긴 어렵다 보고 좀 이익 실현을 한 건가 오늘 옵션 만기니까 이 복잡한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5가 아니고 확 빠지더라고. 그래서 네. 아이씨 좀 기분 나빴다 나도. 저도 좀 하거든요. 주식은 못 하는데 저기 뭐지? 토토? ETF. ETF. 짜증나. ETF는 할 수 있으세요? ETF는 할 수 있어요. 오. 네. 아 그래요?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뭐지 한 2,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짜증 나잖아요. 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0.5% 했는데 오씨 그래서. 근데 화장품 같은 거는 ETF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먹을 게 없어. 개별 주식을 못 사니까. 그래서 딱 바라보면서 와 실리콘트 보고 코스메카 보고 환율 보고 하다 보니까 장이 좀 많이 빠지네 싶었습니다. 네. 보노님은 어떠세요? 오늘 목요일이고 옵션 만기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이나 뭐 수급이나 환율이나 여러 가지 장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내일 올라가요? 내일은 전략. 오늘은 그냥 약간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약간 쉬는 좀 거다. 점쟁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하루 정도는 더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밤에 연준 의장들의 네. 3명의 발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매가 되느냐 비둘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환율 그 다음 비트코인이 좀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술주들의 투심이 좋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좀 올라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감장 하고 이제 미국장 열리기 전까지 그런 것들 좀 한 번씩 중간중간 한 2시간마다 체크를 해보시면은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땡쳐야 돼서 네. 땡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3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권종근님, 구름샘님, 우리 땡땡땡. 윤상빈님, 루루님 다 땡땡땡 말씀을 해 네.
주셨습니다. 3시 3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여기 네. 고점을 좀 넓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코스피가 1.2% 마이너스로 2,711. 딱 5일선에 걸쳤네요. 딱. 종가가 저가. 맞아요. 딱 2,711 5일선에 딱 걸쳐가지고 기술적으로 딱 여기 터치했다. 네. 뭐 이렇게 원래 한 방에 보여지고요. 안 가니까 저렇게 한 번씩 맞아요. 터치하고 요거 다시 한번 갈 수 있죠.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결국 이제 저항선을 딱 낮추면서 이게 안 나오나? 아, 지금 나오네요. 틀어주셨어요. 네. 여기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이게 진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네. 올라오면서 저항 맞고 내려가고 또 저점에서 저항선에서 위로 올라가고 고점 높이고 또 아래 저항 맞고 또 올라가고 이런 형국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야 되는 요 자리에 상황에 와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조금 기간 조정 있다가 다시 뚫어주면 좋은데 네.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여러 가지 반도체주들의 그런 퍼포먼스에 달렸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쉽게 됐지만 사실은 긴 호흡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긴 호흡으로 걱정할 보면은 부분이 저점이 있을까? 일단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1일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쭤볼까요? 오케이 여쭤봐요. 네. 누구한테? 하채하모 부장님한테? 1일비 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되게 애매한 느낌이에요. 아예 오늘 이제 갭을 메워줄 거면 그냥 아싸리 조금 더 빠져가지고 한 6포인트 정도 더 빠져서 갭을 그냥 깔끔하게 딱 메워줬으면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스타트를 할 텐데 갭도 메우지 않고 약간 애매해서 약간 이제 한번 빠졌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좀 크게 보면은 50선, 2650선까지만 안 깨지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2650. 예, 그다음 지금 기조로 보면 2670선에서는 지지가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요번에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면은 2780을 꼭 뚫어야 됩니다, 요번에.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뚫지 못하면 글쎄요, 약간 이제 좀 또 지지부진한 박스권. 왜냐면 지금은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이렇게 핑퐁핑퐁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 또 한동안 좀 쉬다가 이제 뭐 6월달, 뭐 7월달 좀 쉴 수도 있고 그다음 8, 9, 10대 이제 뭔가 대선과 금리 인하와 이런 이벤트들이 터져 나오면서 한번 슝 또 당기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2달 동안 횡보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축제가 될 거고 이제 펀더상으로 좀 롱 포지션 잡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피곤하고 짜증나고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흐름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오늘 뭐 1% 넘게 내렸으니까 김정희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2,700 넘어서 800, 850 정도 가려고 한다면 매크로 상황이 되게 긍정적으로 통화 정책이 팽창 쪽으로 완화 쪽으로 좀 받쳐줘야 되는 거고 네. 기대감도 그렇고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녹아져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나 버티는 겁니다. 여기 이미 벌써 좀 녹아 있다. 뭐 더 어떻게 뭐 어떻게 그러고 플러스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바닥 짚고 회복해야 되고 네. 밸류업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올라와줘야 되고 2차 전지 쉬울 것 같지 않고 2차 전지 쉬울 것 같지 않고 오케이 그거 빼고 밸류업에 대한 실체가 조금 더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긴 호흡으로 또 봐야 되고 대통령 연설 보고 연설 보고 야당의 반응을 보세요. 엄청 열심히 보셨나봐요.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내가 그 지금 오늘 네. 약속이 없어갖고 아. 그냥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거든. 그거 보셨구나. 길거리에서 하는 거죠. 네네네. 밴딩. 그래서 아주머니가 라디오를 틀더라고. 근데 그 시간이 대통령 연설 끝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하고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 대담.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민심을 파악하고 네네. 아씨 만만치 않겠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빼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 빼니까 그러면 지금 밸류가 빠지는 거지. 어. 저기 환율이 1330, 20 이렇게 갈 수 있으면은 외국인이 더 사죠. 근데 많이 산 거야. 근데 환율이 더 내려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실현 딱 할 수도 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내일까지 가봐야 돼. 알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네네. 어떤 반도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2850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확실히 됐다. 빰빠방 하고. 그쵸? 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한 13%, 15% 정도는 이번 분기에 확실히
상승한다. 네. 지금 그런 기대가 있긴 한데 그게 눈으로 확인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두 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죠. 나머지 뭐죠? 엔비디아가 좋게 가이던스를 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두 실적도 잘 개지고. 나오고. 그쵸? 엔비디아. 가이던스 줘야지. 이 선박자가 맞으면은 억눌렸던 것이 한 2주 내로 확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좋은 거. 결국엔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야 되네요. 뭐 시총이 크니까. 시총이 크니까. 아니 뭐 화장품의 시총이 한 25%면 이렇게 삼성전자 얘기 안 하지. 그쵸. 그거 얘기할 수 삼성 없죠. 뭐 하우리 부분 화장품 아주 시총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뭐 기별도 안 가니까. 아쉽고. 알겠습니다. 소나무님께서 네. 명앵커 선반영으로 머리 먼저 깎으면 안 될까? 이렇게. 진짜 괜찮다. 저거야말로 기적의 선반영이 나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를. 땡겨가지고 먼저 괜찮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채팅도 있었는데 이게 2분기 안에 2850이잖아요. 2분기 안에 세 분이서 말씀하신 원래 했던 거 머리. 2분기. 내가 포기했지만. 네, 머리. 2850. 기간이 있었어요? 그거 은근슬쩍- 2분기였어. 2분기. 아 그래요? 그 원래 내용이 아. 2분기 안에 2850이면 제가 삭발. 만약에 못 되면 세 분이 삭발 이거였잖아요. 돌이켜보면 2850의 근거의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3번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물 건너가. 근데 그게 이제 2번이나 이렇게 되겠고. 물 건너간 거지. 오케이.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아무나 삭발하세요. 세 분이서. 네. 저는 2850 올 거라고 생각을 오케이, 하고 오케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아쉽게 된 시장. 일단은 뭐 기분은 안 좋지만 그렇다고 막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뭔가 이상하거나 이렇게 크게 뭔가 핀트가 나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좀 맞은 것 같습니다. 또 어제하고 그저께도 올랐으니까 그리고 많이 어떻게 계속 올라온 게 모르겠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동시효과에서 조금 더 밀렸네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하락한 271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70.15포인트로 전거래 대비해서 0.26% 빠졌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을 보면은 다시 한 19조,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흐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뭔가 진짜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대형주가 좀 쉬었을 때 안에서 열심히 싸웠다라는 거니까 그 수급의 흐름들 굉장히 매매가 많았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외국인 선물 7,200억으로 조금 막판에 그래도 좀 말아 올렸습니다. 일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4,200억. 제가 장중 썼을 때 4,100억 정도였으니까 그 1시 이후에 조금 더 매도 물량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외국인이 3,500억을 팔았는데 사실 근데 그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 정도는 이런 뭐 옵션에 대한 변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음 거래까지 연속적으로 다시 나오면서 선물의 매도 잔량이 총 누적이 4조에서 거의 7천억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기조로 봐야 되고 그 흐름을 어디서 잡아 나갈 건지를 봐야 돼요. 반도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큰 쪽에서는 자동차 쪽에서 이런 하락 유지가 조금 더 유지가 될 거냐. 오늘가 결국엔 저피별로 어제 증시 좀 받아줬던 거가 지금 대거 이제 좀 약간 이슈 플레이 쪽으로 다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 좀 조정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좀 아침장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미니 선물 약간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국의 이런 흐름들 오늘 뭐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데이터들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 좀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같이 오늘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 기아, 카카오뱅크, 현대차, KB금융. 금액이 그렇게 크지 얼굴으로 않아요. 카카오뱅크 빼놓고는 뉴스가 특별한 거 없어요. 카카오뱅크는 이제 다운그레이드는 아니더라도 그 대출 그로스 대해서 낮췄기 때문에 빠질 걸 생각했는데 나머지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환율하고 갖다 붙일지. 그렇죠. 아까 뭐 선물인지. 결국은 이제 외국인 수급인 건데 삼성전자, 기아, 뭐 현대차, KB금융을 차트를 보시면은 네. 그동안 좀 몇 주 동안 좀 올라온 거에 대한 그럼 뭐 차익 실현 차익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좀 플레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기아랑 현대차는 뭐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KB금융 뭐 요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카카오뱅크는 역시 그 순이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순이자 마진 감소 플러스 대출 증가율도 대출 증가율도 하향 조정 플러스 그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그것도 있었나요? 요거를 뭐 네. K뱅크에서 뭐 내라고 당국에서 뭐 얘기를 했대요. 돈 내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가상자산 그 K뱅크랑 업비트 어디랑 같이 연합하고 카카오뱅크는 있죠. 뭐 비썸인지 어쨌든 뭐 어째 거기랑 같이 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치금 거기다 넣어놨으면 이자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내라 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오늘 6% 넘게 많이 빠지네,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예치금 연 1% 유력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네이버를 샀는데요. 네. 금액은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100천 한 349억 샀는데 여기 뭐 코멘트는 딱히 없겠죠? 네. 네이버 네. 매수 그래, 어저께도 많이 이건 얘기했어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네이버 1.3% 마이너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터로 갈까요? 네, 오늘 뭐 산업군들은 명확하게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좀 강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 의료 AI 쪽, 네. 이쪽은 철강까지 게임까지 해서 이렇게 5개는 굉장히 좀 강한 트리거가 오늘 있었고, 나머지는 최근에 강했던 산업군들 아니면은 이제 뭐 산업적인 이런 지수가 좋아진 것들 그런 쪽에서의 좀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게임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거래일부터 시간에서 좀 반응을 했습니다. 나 네. 혼자만 레벨업. 그래도 제가 나 혼자만 레벨업을 6번 넘게 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 팬덤이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500만인가요?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이벤트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위가 막 글로벌적으로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의 다 막 1등, 2등 막 이렇게 가고 있어서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뭐 기본적으로 DNC 미디어 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이거 가지고 있는 그쪽과 이제 넷마블 게임 하니까 그쪽에서 좀 움직였고요. 일단 근데 게임보다는 IP 자체를 좀 더 중요시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웹툰이 조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는 각각의 이슈가 있었죠. 뭐 리포트발 영향도 있었고요. 그다음 실적 발표 뭐 어마어마하게 잘 너무 나온 잘 내용들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관광 이런 여행에 대한 이런 수요들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해당 산업군들을 좀 움직였고요. 뭐 의료 AI 같은 경우 삼성발 이슈 이것도 이거 N으로 되는 건 뉴스 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도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되었던 관세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또다시 부각되면서 움직였고, 뭐 변압기, 전력기기, 뭐 원전 뭐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끝없이 올라가네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중 갈등과도 엮일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뉴스 이제 신문지 들고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운 쪽 뭐 SCFI 지수나 뭐 이런 운임 지수 자체가 좀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연속성들 일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혼자만 변압기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대단하네요. 이게 나 혼자만 레벨업 넷마블의 이 게임이 78개국 앱스토어 1위래요. 네, 그쵸. 78개국 앱스토어 1위. 다 죄다 1등 막 2등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제가 모르는 세상이 정말 진짜. 너무나도 많구나. 그렇죠. 네. 아직도 나 혼자만 레벨 아직도 안 봤어요? 저는 애니 이런 저도- 거를 별로. 네. 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뭐야 저? 여기 공감이 안 되고 있어.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 그것도 있었어요. 일어나라. 어떤 애니를 좋아하는 덕후 남자가 썸녀랑 카톡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남자가 지금 뭐해? 이랬는데 여자가 나 지금 원피스 보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남자는 애니메이션 원피스인 줄 알고 거기 나오는 캐릭터 설명을 막 장황하게 합니다. 그때 여자가 아니 나 쇼핑하고 있다고 원피스 인터넷 쇼핑 이래서 좀 서먹해졌던. 그래서 번호님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넷마블. 네. 그거 다시 한번 그 섹터 좀 보여주실까요? 와,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글로벌 143억 뷰래요. 143억. 143억 뷰. 네. 대단하네. 그럼 저희 어떻게 하는 6,800분 하고 70억인데 그럼 한 사람이 2번씩 본 거예요? 6번 봤다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지금 화장품 게임주 미용 의료기기 변압기 해운 뭐 의료 AI 철강 네. 얘네들이 결국 오늘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재미없는 와중에서
혼자 다크호스처럼 힘을 내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며칠 동안 기간 조정 혹은 조금 더 눌린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좀 연속성이 있을 애들, 수익률에 떨어지는 걸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애들은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 빼고 얘기해야 되죠? 변압기 빼고 얘기하죠. 네, 그쵸. 변압기도 넣어주세요. 아 얘는 뭐 아직 디폴트고요. 네. 철강은 제가 봤을 때 그 대선 전까지는 계속 여러 번 관세이기 때문에 급등락은 할 텐데 이게 주가가 연속성이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분명 급등은 나오긴 할 텐데 이게 네.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종목군들이거든요. 사실 펀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유통주라서 움직임이 나서 이런 산업군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강세 섹터 안에는 여러 번 나올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변압기 빼고 얘기한다면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뭐 이쪽도 제가 색조나 뭐 특히나 이제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글로벌 상장주 제가 보톡스랑 연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 두 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게임은 일단은 초반에 이제 이 앱스토어나 이런 거 1등 하는 게 일단은 초반에 상승 트리거를 끌어내는 게 맞는데 일매출이 나와야 돼요. 일매출 안 나오면 바로 다 반납합니다. 오히려 더 떨어져요. 일매출이 안 나오면 진짜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일매출은 언제 나와요? 그럼? 그거 이제 매일매일 봐야죠. 그 개볼루션이라고 해서 그 앱스토어 보는 그 있어요 사이트 그거에서 좀 보시면서 이제 그 리포트 빨리빨리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뭐 그냥 좀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저 섹터 중에서 연속성 있다고 생각하는 잠깐 것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게임주, 화장품, 미용 화장품하고 의료기기는 더 갈 것 같아요.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 네네. 오케이. 화장품도 이게 섹터를 잘 종목을 찍는 잘 것도- 봐야죠. 근데 종목별로. 종목이 중요합니다. 다 간다는 게 아니고 좀 올랐으니까 그게 참 다 대충 흘리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 네. 역시나 뷰티 관련해서 계속 좀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니까 맞아요. 노려도 뭐 저수지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클래시스가 갔다 이거예요. 리포트 오늘 나온 게 있는데 가져왔는데 제목이 새 장 열린다. 새 장 열린다? 새로운 새로운 장. 장이 열린다. 새로운 새 장 열린다. 새 장이 안 했어. 새 장. 아이 한국말 새 장. 새장 열린다 해서 리포트했는데 그 목표 주가가 6만 원이었어요. 6만 근데 오늘 원. 벌써 19% 올라서 48,000원인가 5만 원. 어떤 종이요? 클래시스. 클래시스. 그러면 그거 따라갈 것인지 클래시스 오늘 20% 올랐네. 아니면 덜 간 종목을 따라갈 것인지 뭐 그런 고민들을 여기에 선택을 해봐야 해야 되겠죠. 되겠네요, 이제는. 오늘 우리 오프닝 벨 하면서 네. 지금 마감까지 보니까 연속성이 좀 있네요. 왜냐면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 초반에 이렇게 치고 나갔잖아요. 한 7%, 9%까지 치고 나가다가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종목에 그럼 가는 종목 그냥 그렇지. 밀어야겠다. 근데 그러면 그것도 12시 1시부터 온 거야. 네. 에이프릴 맞나? 그것도 그렇고 코스메카도 다 그때 붙은 거거든. 에이프릴도 그렇고 실리콘도 실적 나면서 처음부터 상한가 안 갔어. 그것도 사실은 약간 하다가 상한가 갔거든요. 그 트리거가 뭐냐? 갈 데 없네. 얘네 붙잡고 가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애들한테 쏠리면서 네. 걔네가 더 올라가 버리는. 삼성은 절로 가. 뭐지? 현대차 절로 그런 가. 현상이. 던지면서 미끄러진 거고. 근데 아까 게임주 넣어놨잖아요. 네. 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노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드디어 바닥 찍고 반등 게임주 상승에도 증권가는 글쎄. 그렇지. 그 느낌 딱 왔다 그랬잖아. 네. 느낌 딱 왔다 그랬잖아. 맞아. 근데 오늘 맞아. 크래프톤 좋았지, 넷마블 불뿜었지. 네. 증권가가 글쎄 하는 것만 사도 시장을 이기긴다니까. 맞아. 그런 것도 어떻게 있어요. 그럴까? 맞아. 진짜.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든 네. 시그널을 주니까 그렇지. 고맙네요. 시그널은 주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수익 내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변압기는 이 상황에도 굉장히 좋았고 네. 철강은 역시나 무역 분쟁 관련된 그런 이슈들. 아까 전액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짧게라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전액 1번 엔캡은 왜 뺐냐? 2번 저 표시는 왜 해둔 거냐 이러는데 전액 옆에 동그라미 표시를 왜 해둔 동그라미 거냐는 표시? 게 동그- 그게 그게 마우스가 마우스 그냥 올라가 있는 커서입니다, 거죠. 저거. 마우스 이거 커서야. 마우스 여러분들. 표시한 게 아니야. 표시한 거 아닙니다. 전액을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변압기.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로 의료 한번 AI하고 가로 열고 N은 뭐예요? 전 뉴스 있다고. 뉴스에 좋다. 왜냐면은 뉴스를 요즘 체크를 안 했더니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체크를 좀 했습니다. 미령 의혹이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로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오늘 사실 이게 화장품이나 뭐 네. 미용이나 이런 게 다 좋으면
여행주도 사실 여행 관련된 뉴스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막 신문지 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행주는 좀 빠졌어요. 근데 실적이 아마 좋을 확률이 있거든요. 제가 신문에서 어떤 걸 봤냐면 항공사가 드디어 채용을 다시 시작을 했더라고요. 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정말 오랜만에 나왔다고 이제 뉴스에 이렇게 한 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진짜 뭔가 잘 되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행도 제 주변에서는 요즘에 많이 가기는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적은 아마 나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패키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제가 네. 이전에 막 그 뭐 이상한 이거 그때 알바 해보셨다면서요? 어떤? 그 관광 상품 면세점? 면세 파는 거. 그렇죠. 팀장님, 그러니까 팀장님. 그런 거 안 가고 팀장이었어요. 이제 좀 좋은 데에서 편안하게 진짜 이렇게 즐기는 쪽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은 잘 나올 텐데. 근데 여행을 많이 가긴 하는데 좀 어린 친구들은 투어로 가진 않지 안 가요. 않아요? 그러기 그게 때문에 다른 저게 거죠. 반영이 되지 자유여행으로 않지. 많이 10년, 가요. 20년 전 제가 더 젊을 때 갈 때는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깃발 들고. 그런 게 거의 정석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게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스펜딩이나 할 때. 근데 대한항공이나 진해와 같이 이런 주식들은 오르지 않았어요? 아마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여행주만 항공주들은 잘 빠진 가지만 거예요. 대한항공 여행주들은 올랐어요. 그 하나투어도 빠진다. 많이 빠졌고. 근데 좀 약간 좀 빠져서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주 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실적 안 좋지 않았나? 하나투어 좋았나?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 좋은 걸로 알고 그래도 좀 있는데. 많이 빠졌죠 오늘. 그러게요. 한번 볼게요. 하나 투어. 그럼 여행과 항공주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보통 같이 가는 게 가는데 아니라. 달라할 수도 하나 있죠. 투어 1분기 영업이익 216억 원 역대 최대. 근데 왜 주가가 그러니까 여행주 대장 하나 투어 찐 서프라이즈로 화답하다. 뭐 이런 리포트도 굉장히 네. 좋은 것도 많이 근데 나오는데. 리포트 주가 오늘 빠졌죠. 모르겠네요. 주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왜 빠졌는지 있을까? 고민해보고 네. 좀 그런 의미들을 잡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에 모르겠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을 겁니다. 예. 그리고 플랫폼에서는 갈렸죠. 뭐 카페24, NHN 이런 거는 실적 좋아서 날라갔고 카카오도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이제 그 네이버 뉴스와 같이 엮여가지고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 자동차 오늘 기아, 현대차 조정 나왔고 반도체 소부장이 요즘에 많이 좀 아픕니다. 네. 왜냐면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조금은 약간 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또 이제 HPSP랑 EST 이거 소송 크지 않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실적 일단 좀 미스한 거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차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어제 우리 얘기한 거. 네, 계속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빠른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엔터주 오늘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와, 하이브는 20만 원 밑으로 내려갔네요. 임시 추천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언제? 아직 멀었나? 어떤 거요? 하이브. 하이브에 임시 뭐 조고 하자면- 지나가지 않았어요? 지나갔어요?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다 만다 이러다가 결국은 이거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예, 저도 오케이.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이 1일 전 미니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내주 신문 아직 좀 기다리고 있네요. 의결권 가처분 17 못한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그거를 17일 날 신문한다고 미니진의 방어전. 오케이. 다음 주까지 좀 가는구나.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 이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굉장히 좀 오래 갈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앞으로 오래 계속 갈 없이 거고 없이 계속 있는 동안엔 엔터의 좀 발목 센티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해도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돈이 많지가 않다 그쵸. 보니까 네.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근데 이렇게 또 악재가 터질 때도 막 네. 올라가기도 하고 이래서 맞아요, 주식은 맞아요. 진짜 알쏭달쏭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지면은 하이브 줍줍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근데 저는 엔터는 하반기에는 분명 원래는 이제 그런 그 미니진 이슈가 없었으면은 좀 연속성을 더 가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서 거기에 따른 뭐 좀 리스크 해소들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엔터는 좋아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혹시나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은 또 있네요. 네이버 이렇게 뭐 뺏기고 삼성전자 뭐 현대차 공장 미국에 뺏기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이브나 뭐 이런 게 흔들릴 때 케이팝이라는 그 문화의 주류를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쏙 빼가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아이돌 비슷한 거를 살살살살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엔터 업계를 눌러버리는
그래서 미국 K엔터 뭐 기업이 나왔다 뭐 이런 뉴스를 보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이것까지 뺏겨버리면 뭐 미국은 안 할 수 있는데 동남아시아의 중국은 중국이나 지금도 하고 중국은 있잖아요. 중국은 못 이길 것 같아요. 이수만 씨가 실제로 지금 중국 가서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중국으로 가서 그 아이들 사람들 키우고 있잖아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그게 그쵸. 뭐 K-팝이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 상황이고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는 반도체 소부장 요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STI, 가온칩스, 흡프스프, GST, AD 테크놀로지, 뭐 퀄리타스 빼고 어쨌든 SNS 텍의 주성까지 네. 지금 보면 김장현 본부장님 네. 요 차트가 네. 주성이나 뭐 SNS 텍 뭐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좀 쉬고 있잖아요 네. 많이. 예. 이럴 때 조금 하나씩 모아 가야 되는 게 맞나요? 정석적으로는? 요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위에 거 안정에 돼야지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모아간다는 것이 진짜 저 주식을 알아서 네. 내가 한 6개월 정도 진짜 뭐 승부를 보겠다. 제가 얘기한 저보다 많이 알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저보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모아가는 건 아닌 것 그냥 같아요. 큰 제가 확인됐을 때 사는 삼성전자, 거예요. SK 하이닉스. 확인됐을 때. 근데 확인됐을 때 사면 늦지 않아요? 그때 상한가 가더라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봐요. 저기 우리 그 한미반도체도 예전에 6만 원, 7만 원 할 때 그때 상한가 간 적 있잖아요. 그 대부분 팔았잖아요. 제가 타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 파셨다고 누가 그래서 팔 게 아니고 살 타이밍인데 물론 그때 상한가 가서 샀으면 좀 물리고 그랬을 거야. 근데 결국은 그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이오먼트 그렇게 사고 샀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야 상한가가 사나 막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맞아. 근데 그제부터 살려면 진짜 잘 알아야 돼. 근데 잘 알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주성은 좋게 얘기했습니다만 주성도 하이닉스가 투자를 할 때 본격화되는 건데 그때가 6개월 기다릴 수 5개월 기다릴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지금 3만 원 밑으로 깨지지 않아요. 근데 그 4만 원 가지 않는다고. 이거 뭐 우선은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다 꺾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도 제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의 SNS 텍을 그렇게 하고 SNS 텍이 먼저 갈지 FST가 먼저 갈지 경쟁인데 그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길단 말이지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하려면 좀 어려워. 왜냐면 펀드 매니저들은 저 같은 사람 데리고 그걸 매일매일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종목을 반도체 해봤자 한 5개 이내로 사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안 살 수도 있고 흡스프 안 살 수도 있고 한미반도체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게 전략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한 달만 딱 받기도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잡히는 거 보고 자기가 원래 레이더에 있는 것 중에서 5개 있으면 한 2개 정도 압축하는 버릇을 들이고 무조건 손절매하고 근데 오히려 상승이 확실해지면은 오히려 상한가 따라갈 수 있다는 정도로 공부를 미리 해놓고 한미반도체 사신 7, 8년에 제가 그때 개별적 하셔서 저는 상한가 샀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 못하지. 개인적으로 얘기. 그렇죠, 그렇죠.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물론 그렇다고 우리 회사도 그런 리스크는 안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넘버가 나오는 거 갈 때는 아예 할 때는 아까 뭐 저기 전력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이 더 편해요. 보면은 사실은 삼성 나갈 필요 없고 그냥 비율만 갖고 있어도 먹고 그쵸, 그쵸. 크리스마스 사고 그런 거거든요. 하다못해 결국은 레거드인 LS도 더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흐름으로 가는 걸 그런 주식을 사야지 IT 주식은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모아서 산다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IT 확실할 때. 반도체 아내를 사는 사람이 맨날 그 네. 저기 거짓말 장이가 될 수밖에 없는 되게 의외네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같이 반도체 애들 큰 애들이 같이 가면 얘네들도 그래도 시세를 좀 주기 때문에 요럴 때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나리오를 잘 세워놔도 어떤 종목이 갈지 얼마나 갈지는 그때 모르는 가봐야 하는 거고 네. 기간이 있으니까 모은다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크게 3번 나눠서 사야 되고요. 모으려면 크게 세 네, 번 크게. 나눠서 그러니까 진짜 빠졌을 때 다 나쁜 얘기 나올 때 무조건 눈 감고 사는 거야. 자기 마음의 한 20-30%를. 20-30%를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그 IT 온다고. 근데 그 어느 순간 오는 게 빠르면 3개월 올 수도 한 6개월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올라가서 리포트 나올 때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뭐 넘버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사서 이렇게 3번 정도를 3번 하면 10번 나눠서 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그리고 그 홀딩을 한 1년 반 가지고 가면은 한 번 쌓길 반도체가 1년 반 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그렇죠. 모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뭐 개인이 이거를 하기가 쉬울까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좋으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매우 잘 활용하면은 네. 괜찮은 거예요. 지금 광민정 씨 그런 리포트도 최근에 와서는 높은 데다 써가지고
반마리 치킨이 돼버렸지만은 그 전에 그렇게 유명하기 전에 보면은 리포트 제가 처음에 그 친구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작년에 1월 달인가 쓸 때 제가 처음으로 방송 막 나올 때 그렇죠, 눈에 확 보였거든요. 그런 거 활용할 줄 알면은 대충 자기 혼자 할 때 확률이 만약에 55%면은 그걸 잘 활용하면 한 70% 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지금 우리가 보면 산업적으로 가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변압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뭐 최근에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연속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지금 6개월 정도는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서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 사이클이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조금 일찍 사고 하루 좀 늦게 산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그렇게 막 않아. 엄청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가격대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평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누적 수익으로는 크지만 이제 빠질 때는 거의 똑같이 얻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좀 그런 산업의 초기 부분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터지기 직전까지 내가 그거에 대한 흐름을 기다리고 또 시점에서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그 산업을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더 비중을 싣고 오케이. 일단 간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들어가 놨다가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으면 네. 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는 반도체 짱짱인데 짧게만. 아니 대통령 그거 또 연설하고. 대통령 아니 기사가 가서 하세요. 아니 기사가 기사가 대통령 한번 찾아볼게요. 무슨 얘기했는지. 우씨 대통령 우씨 오늘 아주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현명한 어떻게 대담을 하셨길래 이거 뭐 아니, 이거 TV조선에서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12시 오전 11시 12시 되기 전에 직전인가 그때 금투세 시행 시 1,400만 투자자 타격 부자 감세 반박 2대1이 나온 게 이게 몇 시야 11시 58분에 떴거든요. 네. 네. 그 야당 반대한다 나왔고 그리고 좀 있다가 12시 반 정도에는 김소영 남자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투세 폐지로 시장 선진화 이 기사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금 제가 판결하면 2개 나왔거든요. 네. 그때부터 가속화된 거예요. 나빠지는 거. 어. 우리 그 리스크 잡아야 돼. 내가 아까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난 웬만해서는 제가 원래 긍정 편이기 때문에 네. 2,800, 2,900 막 부르고 싶은데 네. 번호보다는 오히려 더. 네. 근데 이게 자꾸 걸려. 이게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조건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저 그럼 제가 기계적으로 긍정 편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신경 쓰니까 나도 만약에 김장현 너 주식도 할 수 있어 하더라도 얼마나 할까 걱정이 되는 거야. 뒷소스 맞을 것 같아갖고. 채팅 TV조선이다 채널A다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아니 내가 누가 편든 게 아니고. 긍정 편향으로 저 편 들어볼게요. 어. 자 대통령 뭐라 그랬냐? 단독입니다. 네. 단독. 네. 밸류업 실망감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딱 반응해야죠. 알고 있대잖아요. 네. 결국 대통령이 챙긴다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그냥 뭐 손 놓고 있겠어요? 활성화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와서 실제로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착실하게 높은 정책 강도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오 좋은데? 내용 좋은데요?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응. 해줬잖아. 대통령은 아니고 파트너가 있잖아. 파트너가요. 파트너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그 마음대로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거래 시간 늘어나는 거 아, 맞아. 맞아. 거래 시간 맞다. 내년 3월부터 뭐 12시간 그건 한다고.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쿨벨 언제 해야 돼? 몰라. 밤 8시까지 하는 거죠? 수수료 낮아지는 거야. 우리 코스피에서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에. 저녁 이렇게 해줘갖고 한다고 내년 3월부터 검토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거래 좋은 대금도 거는 뭐 저기 늘어나고 거래소 가서. 와갖고 저기 세금만 받으니까 좋지. 뭐 일하는 사람 좋은 게 어딨어. 우리가 그것도 더 연장할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관계없어. 사실 요거는 저희가 하려고 근데 우리 방송이 참 진짜 다양하다. 하이브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미니진 얘기해, 반도체 얘기해, 대통령 얘기해. 근데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주제가 넘어갈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종합 교양 채널이네. 여러분 좋겠어요. 주식도 해, 아이디어도 얻어, 정치 얘기도 해, 엔터 얘기도 해. 한 방에 끝내실 수 막생김도 있습니다. 알아가. 얼마나 좋아. 이런 방송 어디 있어요? 요거 하나 보면 하루가 정리되는데. 거래가 있는 거는 거래 시간 넘으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아직도 끝나지 피곤해. 아직도 대통령이 점심시간에, 아니, 점심시간에도 문 닫고 좀 쉬게 해. 후회도 쉬게. 알겠어. 옛날에 점심시간에 있었는데 네. 점심시간도 없어요. 이게 아니, 뭐야? 궁금한 게 만약에 네. 쿨벨 8시. TV조선에서 섭외 오면 나가세요?
가야지. 그 저기 이 결정이 저기 이 이거 역시 여기 중요하네. 좋아하고 공이 몇 개 계십니다. 붙는지 보고 네. 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선호하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냥 뉴스 빨리, 중요한 것만 후다닥 그리고 하고 이따 또 한 번 하실 거니까. 또 하실 거니까 대통령 이야기 또 하실 거니까 빨리 넘어갈까요? 뉴스 한번 가보죠. 네, 그냥 요거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들이어가지고 네. 타이틀만 좀 빠르게 보면요.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요 의사록 있는데 요 내용 한번 그냥 기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향후에 이제 금리가 앞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일본 쪽에서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요런 내용들은 이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사 막 엄청 길게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싹 쓸어가는 외국인 관광객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으로도 막 뷰티의 성지다 뭐 이제 패션의 성지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K-뷰티 성지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K-뷰티 성지 올리브영? 올리브영. 어우, 오 맞췄어. 여기 나와 있나?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 뭐 따로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올리브영이 있으면 다 성지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이 시계랑 보석까지 다 쓸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동에 있는 그런 면세점을 그냥 다 털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요것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저는 선윤대역 살잖아요. 네. 거기 앞에 스타벅스가 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올리브영이 들어갔대요. 스타벅스가 없어지고 올리브영이 들어갔다는 게 좀 깜짝 놀랐어요. 스타벅스 이기기 올영이 진짜 장사 잘 돼요. 스타벅스 내려가고 있어요.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맞아요. 올영이 진짜 네. 잘 올영이 제일 동네 최고야. 한 블럭블럭마다 하나씩 생기고 있는 여자 것 입장으로 올리브영의 매력이 뭡니까 도대체? 여성분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살 거 없어도 가잖아요. 테스트하러 가기도 하는 것 같다. 테스트. 친구들 그렇지. 보면서. 체험하러. 사실 별로 안 보거든요. 남 눈치도 보고. 올세권이요? 다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다 그치, 발라볼 그치. 수도 있고 시간 때울 수도 있고. 그렇지. 옛날에 그 우리 뭐 여고생들 뭐 문방구나 문방구래 저 모닝글로리나 못된 고양이 뭐 이런 데 가서 막 이것저것 뭐 보고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서 자유스럽게 자유를 주는 거지. 네. 이것저것 써보고 써보고 구경하고 해볼 수도 그렇구나. 있고. 올세권이 생겼네. 올세권. 올세권 올리브영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미중 갈등에 따른 관세 전쟁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중국의 철강과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을 전면 수입 금지하나 뭐 이런 내용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계속 카드로 꺼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원래 트럼프가 그 주로 하던 내용인데 이제 바이든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런 대선 전까지는 아마 압박하는 기조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상승 종목에 좀 자주 그래도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관세뿐만 아니라 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오전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결국에 이제 그 메디슨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 이제 좀 내용들을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출 비중도 막 88%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규모고 그다음 앞으로 계속 확장을 할 거고 또 성장에 같이 갈 거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루닛도 뭐 뷰노도 JLK도 우리도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같이 좀 형성이 되어 있었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프랑스 소니오 인수 요 얘기까지 뉴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시장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는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보노님부터 어떤 그림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약간 전쟁 느낌. 와 이거 멋있다. 무섭다. 오. 소가 없어졌어. 사람으로 바뀐 거야? 맨날 소 갖고 온다고 별로 싫어하셔가지고. 누가 싫어? 때를 기다리는 투자자들. 때를 기다리는 스나이퍼처럼. 스나이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격하려고. 숨 막히는 이런 분위기 상에서 이제 내가 뭔가 쏘고는 싶은데 지금 아직은 타깃이 없는 거라서 이게 조준하고 타깃이 있고 없는 거야? 약간 이제 전쟁 중이니까 뭔가 대응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좀 이렇게 자리 잡고 버티고 있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두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고 묵직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그림을 AI 때리면은 몇 분 몇 초 만에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사실은 저기다가 게임 타이틀 같은 거 하나 갖다 붙여도 게임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게임사에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그래픽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을 쓰는 그 빈도가 줄어드는 줄겠죠. 거예요. 당연히. 예. 그러면은 그 경쟁 문턱도 낮아진다는 거고. 원가 싸지죠.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할 건 별로 없고. 그래서 기다리는 네. 때를 기다리는 투자자들 오케이. 그림으로 만나봤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한마디 네네. 원장님. 오늘 한마디 적정한 게 한 4개 있었는데 이것도 싫어하실 수 있겠다. 그래도 한번 합시다. 네. 어떤 싫죠. 요거는 싫죠. 이건 싫죠, 이거. 점점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몇 마디. 오늘의 첫 마디 되는 그래서 거. 제가 오늘 한마디를 안 했잖아요. 오늘의 생각해보니까 우리 방송 영어도 있네. 아, 그래. 영어 교육도 있어. 그림도 있어, 와, 영어도 참. 있어. 종합방송 알차다 알차. 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뜻을 먼저 알려주고. 근데 진짜 웃긴 게 아니, 그냥, 양심은 있으신 게 오늘의 한마디라고 못 적으시고 오늘의 한마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인데 좀 길게 적었습니다. 이게 좀 합시다. 네. 그러면 이게 아니, 읽지 마시고. 한글로. 좀 읽어봐세요. 네. 아, 저런 뜻이구나. 오케이. 자, 해석 보여주세요. 여기입니다. 이게 누가 썼는지 까먹었어요. 아니, 하나만.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까먹었다고. 네. 이 소스를 까먹었어요. 소스. 네.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민트가 읽어주세요. 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친구 중 한 명이 1년 넘게 집에서 만든 빵 한 덩어리를 매주 내려주었는데 그분이 대화를 전혀 기대하지 나한테 않았어요. 대화를 하진 않았다는 얘기지. 그냥 그저 까먹었다. 빵이 앞에 있어요라고 말하고 떠나곤 했어요. 처음에 찾아주었던 모든 다른 분들의 방문이 멈추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문 앞에 빵을 들고 있었어요. 고마운 분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시장이 아무리 힘들어서 힘들더라도 우리는 항상 뭔가 얘기할 거리를 위로의 거리를 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실이 났을 때도 우리는 그렇지. 영어도 알려드리고 그림도 알려드리고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좋은 얘기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중화돼서 좋습니다. 빵 한 덩어리 갖고 있어서 저는 진짜 클로징벨을 우리 여기 7,000분 넘게 보시는 분들, 네. 다시 보시는 분들이랑 진짜 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도 안 좋아도. 왜 웃어? 왜? 어떻게 포장할까 궁금해가지고 아니, 난 일단 집 잘라 그랬지, 지금. 끝까지 감동적으로. 어떤 알겠습니다. 분이 꼭 적으셨어 그걸 또. 어떤 걸요? 어떤 분이 영어로 막 바로 적으셨네. 장티비님이요. AI 시대니까 바로 적으시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뭐 빵순이가 됩시다. 뭐 안 좋은 건 비판하실 건 비판하시고 네. 또 칭찬해 주실 건 해주시고 저희는 항상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좀 시장이 좋건 안 좋건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또 안 좋은 시장에서 한마디의 위로가 되고 싶어서 오늘의 점점점을 가져오셨고요. 네. 네. 자, 오늘의 인사이트는 뭡니까? 두 가지인데 클래시스 하나하고 빵 셔틀이라고 여러분. 빵 셔틀. 빵 쇼트? 수능 문제래요. 수능 문제. 이거 수능 문제래요. 수능 문제. 아니야 소스 어딘지 몰라. 어디서 소스. 주소 들었어. 이거 행간의 의미 읽고 빵 주식 사도 돼요? 빵 주식. 빵 주식 뭐 있지? 빵시 뭐 있어? 삼립 SPC. 있죠. SPC? 삼립.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좀 싫어해. 알겠습니다. 네. 자, 빵 감동적이었는데 빵 셔틀. 갑자기 빵 셔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네, 이런 리포트가 나올 때입니다. 클래시스 한번 봅시다. 리포트가 이게 오늘자니까 아침에 나왔겠죠. 근데 제가 아침에 우리 오프닝에서 못 보고 나왔는데 네. 새 장이 열린다. 좋아요. 제목이 그럴싸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목표 주가가 원래 46,000원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딱 그 정도 왔었잖아요. 오늘 왔죠. 근데 6만 원 상향했어요. 근데 보니까 1분기 실적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내용은 잘 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봐요. 목표 주가를 어떻게 올렸냐면은 기존에는 24년도의 추정 실적, 올해의 추정 실적에다가 배수를 해가지고 46,000원인가 갖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 추정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네, 지금 뭐 실적 나오고 바로 업데이트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내년 거 숫자에다가 배수를 했어요. 목표 이익 추정치를 올리진 않고 네네. 내년 거를 땡겨 와가지고 네네. 거기다가 멀티플을 줘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 근데 습관적으로 보통 애널리스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포워딩이라 해가지고 6개월, 1년 미뤄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내년 걸 했냐면 내년의 실적을 땡길 수 있는 근거들을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북미 시장을 앞두고 있다. 그거를 리포트 잘 나와요.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면 내년 거를 이제 실적을 땡길 수 있다는 근거를 정성을 들인다는 게 아니고 퀄리티적으로 분석했거든요. 네. 리포트는 길지 않은데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좀 봤다면은 저 같으면 이거 오늘 산다. 그냥 따라가 산다.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회사를 알고 있으면은 늦게 사더라도 오늘 따라가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뭐 20몇 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는 안 되지.
그러니까 초반에 했을 때 이걸 딱 보고 감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32배니까 비싸 보이잖아요. 네. 6만 원이니까 지금 그럼 얼마? 25배 되겠네? 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미 네. 20, 몇 배, 내년 기준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그거 너무 많이 비싼 거, 20몇 배? 그러면 덜 간 게 뭐 있어? 라고 보는 순간에 비올이 보인 거야. 근데 비올이 오후에 실적이 나왔거든.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이 정도는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잘 나왔어. 근데 주가가 오후에 확 올라가기 전에 조금 오를 때 밸류가 좀 쌌거든요. 한 18배, 20배 뭐 이렇게 됐을 때.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거 사다가 안 됐다 싶으면 요로 딱 갈아타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종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누구한테 물어봤어. 아, 김장현 씨 이거 산데 이거요? 그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고 내가 알려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가 나오면 두 가지가 다 보인다. 보통은 어닝을 포캐스트 업해야 되는데 어닝 포캐스트 안 해도 가시거리가 좋아져서 내년 거나 그걸 땡겼을 때 그 내용이 잘 서술돼 있으면 사람들은 붙는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은 날. 근데 궁금한 게 저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리포트가 나와서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는 거에 있어서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인허가 관련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게 가시성이 높아지고 FDA에서. 리포트를 읽어보세요.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죠. 어느 시점에 갑자기 내년 걸 땡기는 거지. 삼성전자도 지금 안 땡겨 내년 걸 땡길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진짜 11만 원 갈 수도 있겠지. 오케이. 안 되니까 8만 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 다음 주에 CPI 있는데 그 잠깐 CPI. 말씀드릴게요. CPI에서 가장 큰 게 뭐죠? CPI에서 주거비? 주거비가 한 35%라 합니다. 네. 말에 나오는 거는 매월 말에 나오는 건 전월의 PC이죠. 네. PC에서는 그게 한 반밖에 안 돼. 15%인가 28%밖에 안 되거든요. CPI는 주거비가 많기 때문에 이게 주거비가 잘 안 내려와서 CPI가 잘 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왜 주거비가 잘 안 내려올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네. 후행성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대료 프락시가 있어요. 네. 그 진로사에서는 진로 지수. 조리 발음이 이상한데 조리 인덱스 그다음에 어파트먼트 렌트 인덱스 이런 거는 신규 체결되는 거래만 반영해요. 그런데 CPI 넘버는 옛날에 그 기존 계약을 기존 주인과 갱신하는 거. 뭐 그런 거 아직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걸 모두 다 하기 때문에 CPI의 넘버는 잘 안 내려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네. 진로우 인덱스를 또 보기도 하는데 네. 진로우 인덱스는 이미 한 거 말고 새로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만. 측정을 하고 CPI는 이전에 있었던 걸 새로 재갱신하는 것도 같이였기 때문에 CPI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낮죠. 그러니까 바로 반영되는 거는 진로우가 더 빨리 CPI는 반영된다. 후행적으로 측정 방식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했더라고 누가 어느 증권사에서 네. 그 밑에 쪽이 중요한 거죠. 그 맨 위에 그 뭐지 여기 흐린 거 이렇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하늘색. 이런 거 네. 이게 하늘색. new tenant repeat rent니까 네. 신규 계약되는 것만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확 빠지잖아요. 네.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CPI는 잘 안 빠졌어요. 그래서 CPI에 있는 렌트를 4분기 후행을 시켰더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요게. 그래서 곧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CPI로 것이다. 빠진다. 후행성 왔을 때.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지. 결국 저 진한 파란색 저 선이 내려와야죠. 하늘색 선을 따라간다. 따라간다. 지금은 후행한다. 완벽하지 않지만 뭐 한 올 3분기, 4분기 정도 되면은 근데 그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CPI 넘버가 중요한데 어쨌든 CPI 넘버가 지금 3월 달에 근원 CPI가 0.4% 올랐고 2월보다 YOY로 3.8% 상승했는데 이번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는 어저께 현재 0.31 3.6 얼마로서 네.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흐트러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죠. 아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끝. CPI는 결국 잡힌다라는 쪽으로 그리고 옐런은 예.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겨우 해주는 쪽으로 예. 골디락스 쪽으로 마사지를 좀 하고 있어서 그렇죠. 9월 쪽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는 그래도 높아지는 유효하다. 거. 그렇지. 7월은 확실히 좀 어렵지만 9월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2,650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에서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흔들리면 2,650, 60 한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쪽이 지금 컨센서스, 지금 말씀드린 네. 매크로의 기준이 좀 컨센서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4시 19분 네.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의 아이디어는 들어봤고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한번 해결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바카스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신청 종목은 CJ ENM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나? 했어요. 했나? 맞아. 비중은 18%이고요. 들고 있는 지 꽤 됐거든요. 잘 가던 주식이 물적 분할 이슈로 한 번, 홈쇼핑 실적 부진으로 한 번, 그리고 인수한 피프스 시즌 파업으로 또 한 번. 가겠지 하고 기다릴 때마다 이슈가 빵빵빵 터지면서 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지금 평단가는 15만 7천 원인데 저는 이 산업군이 다시 오를 것 같은 희망에 놓지 않고 싶은데 이거 놓아줘야 될까요? 라고 의견을 남겨봅니다 하셨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5만 원이면 네. 2021년입니다. 그때부터 오를 것 같은데 이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냥 강아지도 5만 원 물고 다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으셔서 넣었었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될 줄 이야. 몰랐죠. 단통한 났네. 오케이.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부터 보면은 일단 네이버에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분기 이 1분기 영업이익이 123억 원이 찍히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눈물의 여왕. 그리고 내 남편과 내 결혼해줘. 남편과 결혼해줘. 요런 것들의 효과를 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그 기대치만큼은 올라오지 못한 것 같은데요.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리서치를 보시면은 본 게임은 올해부터다. 티빙부터 한 걸음씩 갈 거다. 모든 걱정은 1분기에 묻어두고 이제는 쭉쭉 갈 거다.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아래를 보면은 작년부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티빙부터 한 걸음씩이라는 요 리포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티빙부터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티빙하고 웨이브가 합병을 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면서 목표 주가 11만 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CJ ENM이 TBN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음 장 보시면 네, TVN. 요즘 TV는 안 보는데 TBN은 재밌어. 본다. TVN 라는 재밌어. 얘기가 네. 생기고 있더라고요. TBN이 끌고 다음 티빙이 장이요. 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TBN에서 하는 거를 이제 티빙에서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좀 돈을 매출을 끌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 장은 네. 티빙하고 웨이브 합병안 이르면 이달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웨이브도 많이 보니까 요것도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다음 장은 아까 사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픽스 시즌. 네, 요게 파업 여파 털고 이제 재정 유통 협업 3박자를 갖춘다. 이런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한번 살펴보시면 1차트는 많이 살아났고요. 주를 보시면 이제 선들을 조금씩 정배열로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저의 결론입니다. CJ 이젠? 올라? CJ ENM인데 네. CJ 이젠 올라갈 수 있다. 네, 올라가나?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은 광고계로 데뷔시켜봐요. 광고계. 언어 같은 것들을 잘하고 잘할 것 같아요. 엄마 그 DNA 받으면은 오. 피는 못 새기니까 아하. 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CJ ENM 사실은 뭐 올라간다라는 것보다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느냐가 1번. 맞아요. 두 번째로는 못 간다고 하면 그럼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얼마를 보고 잘라야 하느냐가 2번. 그리고 뭘 보고 모멘텀을 삼아야 하느냐가 3번. 맞아요. 15만 원은 15만 원? 목표 주가가 지금 11만 원인데. 네, 평단이 NSP 는? 15만 3천 원. 15만 3천 원? 15만 7천 원. 15만 7천 원. 그건 모르겠다. 전 가능할 것 같아요. 오? 오, 시간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 해줘야지. 10년 뒤에 가지. 10년 뒤. 10년 가지 않았고 3년 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맨날 떨어졌다고 다 싫은 소리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오, 근데 이제 좋다. 좀 그 기대감 있는 것도 있고 네. 웨이브 저는 이제 OTT를 제가 봐봐요. 다 이렇게 그 봐야 돼서 이렇게 좀 결제를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합쳐지면은 웨이브랑 TVN이 요즘 굉장히 핫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티빙 보고 나도 봐요. 웨이브도 봐요. 제가 한참 그거 막 구독할 때는 막 볼 게 뭐 보이스랑 이런 거밖에 없어갖고 좀 안 봤었는데 요즘 뭐 보이스? 이렇게 네. 그것도 되게 재밌게 네네.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합치면은 분명 이게 좀 더 핫해질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디즈니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그 넷플릭스도 광고하면 좀 싸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약간 좀 모멘텀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좀 지금 바닥권에 내려왔지만 여기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목표 주가
는 금방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13만 원대가 좀 통곡의 벽일 것 같은데 요 12만 5천에서 13만 원 라인만 뚫어주면 저는 본전은 한번 올 것 같거든요. 본전 한번 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버티는 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얘기 드렸다고 해서 지금 비중은 물타거나 사람이 비중은 아니고. 확대하지 마세요. 비중 확대하지 18% 말고 충분해. 흐름을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데 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뭔가 그래도 뭐 적어도 목표 주가 이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평선도 좀 수렴하고 있고 대신에 요거는 좀 바닥권에서는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죠. 49,500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일단 안 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요즘 쇼츠랑 틱톡 보지 누가 2시간짜리 드라마를 봅니까? 저 봅니다. 보죠. 저도 보죠. 네. 저도 사실 쇼츠 보는데 이런 보지만 얘기도 그것도 보죠. 있습니다. 네,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쇼츠가 나오고 릴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런 영향을 받았지. 그 주가가 빠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뷰어십이 확정이 안정화되면은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죠. 맞아요. 저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까 15만 원은 모르겠는데 12만 원 목표 주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제가 만약에 11만 본다면 원. 이 리포트를 꼭 보고 싶어요. 신한투자에서 2월 8일 날 나온 리포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2월 8일 날 네. 신한투자 뭐 하다가 그전 목표 주가가 7만 3천 원이었는데 10만 5천 원으로 43%를 상향했어요. 근데 뭐가 썼을 거야. 갑자기 그렇게 상향하려면 놀다가 그쵸. 상향하려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너 갑자기 놀다가 왜 했으니? 그러면 센터장한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네. 지금 그거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게 10만 5천 원이에요. 벌써 3개월 전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목표 주가 높인 데가 있어. 한국투자에서 4월 16일 날 조금 네. 12% 소심하게 근데 다 키 맞추기로 10만 원을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0만 원대가 얼마냐면은 내년도 이익의 PER 30배예요. 30배 맞나? 30배 아니 20배. PER 20배. 네. 그러니까 만약 성장성만 확보가 되면은 20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스 10만 원 정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유가 갈 수 있는데 있다. 아까 30배를 쳐야지 15만 원이 되거든요. 30배를 칠 것이냐 내후년까지 실적을 땡기냐 봤을 때는 네. 이게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15만 원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고 20배에서 30배 사이니까 20배가 10만 원 30배가 15만 원. 그럼 어디 사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버틸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버텨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케이. 네. 요거는 유증 이슈가 있었잖아요. 찾아보니까 이전에 그 5,700억 CJ가 유증하려고 했다가 4,100억 얻는데 좀 그쳤다. 요거 추가적으로 뭔가 뭐 유증을 하거나 혹은 뭐 총알이 딸려서 무언가를 한다거나 뭐 그거는 그런 거. 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캐시플로우 이런 거 봐야 되겠지. 네. 근데 그런 이슈가 아니면은 사실 괜찮은 거고. 근데 리포트 보면 그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런 것까지 속삭여서 여기 한번 나왔으면 보여주세요. 제가 띄워놓고는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볼 줄을 모르니까 자본금 밑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2023년 거고 이게 2024년 이번 연도 그 예상치거든요. 네. 밑에 프리 캐시 플로우라 이제 FCF 네. 캐펙스하고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로 계속 유지되면 안정적인데 갑자기 없던 걸 캐펙스 많이 해야 된다. 네. 원래 인수한다든지 그러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지 여부는 그걸 확인해 봐야죠. 근데 유증도 요때 때렸는데. 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필요해서 들어왔으면은 최근에 때렸으면 바로 뭐 또 할 생각이 근데 확실히 과거에 그런 패턴이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서 돈이 필요하면은 또 얘기가 할 될 수도 수 있다, 있죠.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이제 얼마 전에 했으면은 지금 당장에는 할 필요 없겠지. 퀄리타스처럼 그런 거 안 하면 상장을 10월 달에 이런 하고. 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 언제 리포트 잘 할지. 보고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추가적인 코멘트는 없고요. 네, 저 와, 비칼 CJ 굉장히- UNM 15만 원에 충격받았네. 뭐 충격까지. 근데 뭐 굉장히 지금 많이- 가격대면은 지금 뭐 2009년대 가격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막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을 들으면 또 욕심 나가지고 막 이 비중을 태울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하지 않으시고 일단 차분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증권사 목표가에서 약간의 좀 변동수가 있을 텐데 그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12만 원에서 13만 원 그 라인의 그 벽이 있어요. 그거를 꼭 뚫어주는 게 핵심이다. 거래량 꼭 동반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말씀드리고. 저는 CJ ENM이 좋았던 게 제가 요즘 선제업고 티어라는 드라마를 선제업고 보거든요. 티어. 너무 누가 재밌어요. 남자 그 누가 나오더라? 그 뭐 여자 선재가 나와요.
남자. 선제. 선제 없고 튀어. 네. 내용이 선제 없고 튀는 내용이잖아요. 튀고 싶어하는 그쵸. 내용인데 그렇죠. 와, 너무 재밌습니다. 스포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어가 좀 희한하네요. 네. 브릿지님께서 전 CJ 주식은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분은 마지막으로 짧게 LG 계열 주식 대 CJ 주식 계열 둘 중 하나만 사야 된다면? 뭐야? 왜요? LG 계열 주식 대 CJ 주식 계열. 계열도 많은데. 주식 CJ 계열 주식. 지금이면 LG가 조금 더 낫지 않아요? LG가 낫다. LG가 낫죠. LG 가 LG 화학 같은 경우가 훨씬 낫지. LG 안정적으로. 화학도 있으니까. 네네. 그럼 민준 씨한테도 물어볼게요. 네이버 대 카카오 뭐예요? 자, 그럼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네. 뒤에 날아오는 뉴스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뭐 시장이 줄줄 흘러 내려가지고 점심 때부터 고생 좀 하셨을 텐데 네. 내일은 좀 플러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지만 뭐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선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해석해 보시면서 좀 방어적인 전략 내일도 네. 같이 좀 잘 세워서 좀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